올해 2달 사이 전북 지역 55개 건설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건설 제조업체들이 보호 육성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구속영장 재발부와 파면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10일 오전 순천 완주고속도로에서 50대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이동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2달 사이 전북 지역 55개 건설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악화된 건설 경기를 버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내 건설 제조업체들이 보호 육성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농공단지에 위치한 건설 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국내는 물론 국외 특허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건설 자재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타리 제정기 특허를 4건을 가지고 있고 신기술도 4건을 가지고 있고 미국 특허까지 갖고 있는데 저희 업체 같은 데가 배제가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요. 이렇게 힘들게 저희 업체도 어렵게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초까지 전북 지역 폐업 건설업체 수는 55곳에 달했습니다. 폐업 사유는 모두 사업 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율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데다 지역 내 사업 수주까지 배제되면서 제조업체와 건설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죽게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서 자금도 일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형공사의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발주가 최우선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제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상황. 전북도와 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 조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영 경기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전북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 공범들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한국권을 쓰지 않은 검찰에 내란 수괴의 동조자입을 자백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구속영장 재발부와 파면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가 최경식 남원시장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숲은 10일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최 시장을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남원시의회가 지난 2024년 남원시 공무원 인사비리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최경식 시장은 현재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남원시의회가 후속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이름으로 직접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추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사해 거주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순천 완주고속도로 하행선 덕진 2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쪽으로 이동하던 50대 운전자가 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0대 산불 진화 대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퇴근 전에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원시 수지면의 한 밭에서 길을 이탈한 차량 안에 의식을 잃고 갇혀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3시 20분쯤 남원시 삼해면의 한 들판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불을 끄던 80대 여성이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임실군과 고창군이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임실군은 올림픽을 유치하면 종합사격장이 경기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도 종합 테마파크에 들어설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이 올림픽에 쓰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고창군은 현재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정동에 있는 남원 옛 군청주차장과 왕정동 관악묘역 주차장이 오는 5월부터 유료화됩니다. 남원시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공영주차장 2곳을 유료화하고 구획설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올릴 계획입니다.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점심과 저녁, 새벽 시간대는 무료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단 지원 방식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변경합니다. 전북도는 농어민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이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30만 원씩입니다. 전북도는 농어촌에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지와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박승준 제77대 김제경찰서장이 10일 취임했습니다. 신임 박 서장은 취임사에서 김제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업무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제경찰서 가족 모두 하나 된 원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 징수당하는 일명 가짜 3.3 노동자라 불리는 비임금 근로자가 전북 지역에도 20만 명 넘게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2023년 기준 862만 883명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전북의 비임금 근로자는 2023년 기준 20만 9,765명으로 2022년에 비해 6,108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록된 비임금 근로자의 99%는 사업자 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다시 말해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장 적발 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악용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기념하는 정읍 동학 마라톤 대회가 9일 내장산, 우화정 등 정읍 주요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한 5천여 명이 참가해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구간 등을 달리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정읍시 체육회와 육산연맹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해 6년 만에 다시 열린 대회는 지방대회로서는 드물게 풀코스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5 공중기동비행단 소속 한 군의관이 마라톤 대회 도중 쓰러진 참가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정읍 동학 마라톤 대회 하프코스에 출전한 장윤수 대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내과 전문의인 장 대위는 곧바로 119 구급대원이 소지한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119 구급차까지 동승한 장 대위는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전북대병원에 도착해 A씨를 인계한 뒤 귀가했습니다. A씨는 현재 전북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 노암동 금암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명소공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남원시는 금암공원 일대에 115억 원을 투입해 야간 경관이 특화된 가족 생태근린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암공원 조성 과정에서 완주 수계농원으로 옮겨졌던 원불교 남원교당의 범종을 다시 옮겨와 설치했습니다. 또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카페 전망대, 벽천 분수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수국 2만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돼 국비 4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주요 등산로 등에는 드론 배달점 9개를 설치하고 등산객에게 커피와 간식 등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또 고령 인구 비율이 44%가 넘는 금산면 2개 마을을 선정해 물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 장학금과 이통장 자녀 장학금, 꿈키움 장학금, 희망나눔 장학금 등 4개 분야입니다. 선발 기준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김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장학생에겐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100만 원, 대학생은 최대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사랑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